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얕은 수심에서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익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소량의 물이 기도를 막는 마른 익사로 추정됩니다. 같은 분식집에 음식을 먹은 30여 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도내 전역에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즉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종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방에 권한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 재정이 튼튼해야 권한이 생긴다며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입니다. 이것을 7대 3을 거쳐서 6대 4까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하지만 전라북도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곳은 지방세 비중을 무조건 늘리는 게 해답은 아닙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방세를 거둘 대상이 많아 세수가 급증하겠지만 인구나 기업이 적은 전북은 기대만큼 늘릴 수 없습니다.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28.6%, 53.6%인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이 방식이라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세 세원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서울보다는 적단적이죠. 그래서 어떤 세금을 우리한테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낙후된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인상입니다. 정부가 낙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로 내려보내는데 전북은 이 교부세를 늘려야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회도 현재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3%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원 자체가 열악한 곳은 분권 교부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좀 충당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합동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총 9개 분야 가운데 지역경제 1개 분야에서만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뿐 지역개발과 문화가족, 환경산림 등 무려 5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개 도광역단체 가운데 경북에 이어 최하위 등급 분야가 가장 많아 평가 지표 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가 오르면서 전라북도의 생활임금 인상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생활임금은 현재 7,7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7,530원과 170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얼마를 인상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제정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수준에 맞추고 있는데 이를 따를 경우 9,24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근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심이 허리에 닿을 정도였는데 마른 익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마른 익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연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그제 부안 변산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바로 구조가 됐지만 바닷물을 많이 삼켰다며 고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길에 결국 숨졌습니다. 부축을 하고 가족들이 나올 때까지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1m도 안 됐습니다. 놀다가 이제 물 한 모금 마시면은 순간적으로 좀 당황도 하고. 앞서 나흘 전에도 부안 격포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익사 사고 위험은 수심이 얕은 계곡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고 모두 발이 바닥에 닿는 1m 정도의 깊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영을 하다 수심을 가늠하지 못해 당황하면 물을 삼키게 되는데 소량이라도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며칠 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호두 경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식사의 형태를 마른 익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운동을 통해서 급격한 혈관 수축과 급격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마른 익사를 막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뒤 구토감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같은 분식집의 음식을 먹은 30여 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분식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35명이 구토와 복통 등을 일으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건물을 채취해 보건 한강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분식점을 임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음주 운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여행객과 수상 레저객이 증가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음주 상태에서 어선이나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해경은 서해 암초와 양식장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주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제주 앞바다에서는 밤마다 한치잡이가 한창인데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한치잡이 야간 낚시 체험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 MBC 김양섭 기자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낚싯배에 오릅니다. 바다로 나가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 날이 어두워지자 낚싯배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해가 저물고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자 가짜 미끼가 달린 낚싯줄을 바다로 힘차게 던져봅니다. 빈 미끼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기다림도 잠시. 여름철 별미인 한치가 올라옵니다. 가족들이랑 10년 만에 제주도에 올라왔는데 한치잡이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짜릿하고 신나고 재밌습니다. 한치를 즉석에서 회로 떠먹는 것도 낚시 체험의 재미 중 하나.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한치를 초고추장과 곁들여 먹으면 산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한치 낚시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밤이 늦어질수록 한치잡이에 나선 낚싯배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변 바다를 환하게 비춥니다. 낚시하기 쉽고 미끼 주문을 안 해야 되고 와서 몸만 오면 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한 말가량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름철 관광 상품으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치잡이 야간 낚시 체험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호원대가 대입 전형료를 내리기로 하면서 도내 다른 대학들도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군산의 호원대학교는 내년도 대입 전형료를 전년보다 5천 원씩 인하해 학생부 교과 전형 및 면접은 4만 5천 원,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실기는 6만 5천 원으로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한 대입 전형료를 문제 삼은 가운데 호원대 인하 결정이 나머지 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과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수산대학은 내년도부터 산업곤충학과와 원예 환경시스템학, 농수산 비즈니스학과, 농수산 가공학과 등 4개 학과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대학은 내년도부터 18개 학과에 5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법의 재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산업인 탄소밸리 육성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근거를 담은 과학기술원법 제정이 필요하고 전주문화특별지 지정을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 개정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도 필요해 지역 정치권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름 안부를 묻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중부지방은 집중호우로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고 전북은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를 경고하는 긴급 재난 문자가 연일 날아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더위의 대명사로 알려졌지만 이제 전주도 아프리카처럼 덥다 하여 전프리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폭염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도시 열섬화 현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급속하게 진행된 개발과 도시 팽창으로 녹지가 훼손되고 바람 통로가 막히면서 도시 열섬화 현상을 부추긴 것입니다. 올해로 그칠 현상도 아니기에 도시 온도 낮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도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도심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는 도로에 물을 뿌려 지열을 낮추는 클린 노드를 설치했고 부산시는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지붕을 하얗게 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땜질식 대책으로 도심 온도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도심 온도 낮추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전주의 경우 건지산과 완산공원 등 도시숲과 주택가 도로의 온도 차이가 무려 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시숲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섬화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드는 게 효율적입니다. 생태블록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공간 활용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생기면 숲을 조성하도록 민간이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집 조성에 함께 힘을 쏟는다면 도시 온도를 1, 2도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급하다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즉흥적인 대책은 자칫 시간과 예산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게 처방해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네, 올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 수익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내버스 요금을 8% 인상했지만 상반기 버스업체의 운송 수익금은 2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한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고 있어 운송 수익금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대책 마련을 위해 전주시가 독거노인을 전수조사합니다. 전주시는 관내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와 전주시로 전입한 노인 2,400여 명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고독사 잠재적 위험군과 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섬진강에서 카누 무료 교실을 운영합니다. 순창군은 적선면 울림리 섬진강변에서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 카누 체험 교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카누 체험 교실은 마을 주민들이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순창군이 신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북이면의 편백숙 산림욕장은 피서철을 맞아 새로 단장됐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재작년에 비해 68명 증가했는데 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과 공공장소의 수유방 설치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때문인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입된 1000여 명의 귀농귀촌 인구도 신생아 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점차 증대시켜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과정은 귀초와 전문반으로 나눠 석 달간 진행되며 농기계 구입 등 귀농 초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 강의와 현장 학습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 농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귀농 귀촌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군이 부기 편백숲 산림욕장의 진입로 확보와 이정표 설치 등 보안 공사를 마치고 방문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진안고원에 조성된 산림욕장은 수용차로 전주에서 20분 거리에 있으며 40여 년 된 8,000그루의 편백나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기 편백숲이 피톤치드 향이 강하게 풍겨나오고 시원한 그늘에서 산책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새 단장되었습니다. 우주군이 지난주 전주와 대전 하나로마트에서 반딧불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주군은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다른 지역에 알리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뮤지션이 총 출동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4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모시 문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모레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애환을 접할 수 있는 전시가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극단 자루가 모레부터 13일까지 전주 소극장 판에서 공포연극 보호자를 공연합니다. 오색으로 작품을 만드는 서양 화가 김용규 개인전이 오늘까지 익산 W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여름방학을 맞아 모레부터 22일까지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자연생태관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여름방학 특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주 MBC 임신육아교실이 오늘 신시가지 파티원에서 엄마와 아기의 행복 만들기를 주제로 운영됩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조직위가 모레부터 10일까지 소리 명창부 본선 심사에 참여할 청중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완산 노인복지관은 오늘까지 2학기 평생교육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도내 전역에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진안 27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